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산업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의 반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국회 개정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영도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통학로 학생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배심도가 완공되면 기능을 잃게 되는 동서고가로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부산 진구에 이어 사상구에서도 동서고가로 철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체력과 인성, 지성을 높이는 아침 체인지 활동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체인지 여건을 도입한 인지중학교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상 잔류기관에 포함된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로써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한다는 국토교통부 고시문입니다. 유기적 연계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전 고시는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을 비롯한 남북권 경제벨트를 살리고 부산과 서울 양대 성장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남았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산업은행의 본사 위치는 서울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법령을 삭제하거나 사는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법령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본사 이전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숙제입니다. 금융과 투자 부문의 필수적인 기능들이 충분히 부산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전해 오는 한국산업은행과 임직원들의 주거, 교육, 양질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부산시는 앞으로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영도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 통학로 학생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통학로 환경이 열악한 학교 담장은 허물고 보행로를 확장하고 여건에 따라 임시 출입문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 통학 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초등학교 50곳에는 통학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고지대와 급경사 지역 학교에는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 통학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부산 아파트 거래량의 54.6%가 직전 두 달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가 올해 3월과 4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을 분석해보니 조사 대상 13,200여 개 가운데 57.6%의 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77.5%의 실거래 가격이 상승했고 서울과 경기, 인천도 60%를 넘었습니다. 부산도 54.6%가 상승 거래됐지만 수도권 비중이 지방보다 높았습니다. 동서고가로 철거에 대해 부산 진구에 이어 사상구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서고가로는 현재 공사 중인 사상과 해운대 구간 지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진구는 지난 2021년 동서고가 전체 철거 의견을 부산시에 제시했습니다. 사상구도 3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철거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동서고가로를 철거하지 않고 공원하에 부산의 랜드마크로 가꾸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동서고가의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로 오피스텔을 신축한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건축주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8억 7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건 지방뿐이 아닐 겁니다. 미군이 빠져나간 경기도 동두천시는 수도권이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의과대학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인구 10만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향세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인구 9만 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 후 지역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지금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인구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떨어지고. 최근 전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어떨진 미지수입니다. 위기를 넘기 위한 해법으로 찾은 건 의료 기반 확충. 20년 넘게 방치된 1,500실 규모의 민간 대형 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별관은 내년 6월 진료 시작이 목표입니다. 본관엔 경기도 의료원과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합니다. 저희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이 오시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의대 설립을 해서 의료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의과대학 설립은 인근 포천시 지역대학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하고 군부대 지원 같은 공공의료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겨냥한 겁니다. 접경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공의료 쪽으로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고 장기 군의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소멸의 위기 의식이 더해진 만큼 공공의료기관 유치와 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레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부산 지역 학교에서 진행하는 아침 체육 활동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아침 체육이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체육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학교는 시간에서는 체력과 인성, 지성을 높여 자신을 변화시키는 체인지 여건을 도입한 인지중학교를 소개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학교는 연못과 나무, 꽃이 있어서 교정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어 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우리 학교 인지중학교를 소개합니다. 이른 등교에 나선 학생들, 학교에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운동장을 걷습니다. 이어서 체인지 여권에 도장을 찍습니다. 해운대 인지중학교에선 아침 체육 활동을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여행을 한다는 기분이 들도록 체인지 여권을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점검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좀 그 여건을 통해서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은 그 학년별로 롯데월드 입장권이라든지 치킨 이런 간식도 제공해주고. 가볍게 걷기가 끝나면 1교시 수업 전 학생들이 원하는 체육 활동에 참여합니다. 학교 곳곳에 마련된 공간에선 다양한 체육 종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친구들과 어우러져 농구를 즐기고 복도 옆에 마련된 인조잔디에선 티볼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교실에 마련된 헬스장은 선착순으로 이용해야 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방송 댄스를 배우거나 아침 요가를 할 수 있는 교실에도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체육 종목을 개설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잠이 되게 많은 경우인데 아침에 이제 생기 있는 활동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별로 잠이 안 와서 눈은 말똥말똥하게 수업은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서 아침
공부 효율도 더 높아져서 아침에 운동이 좋아요. 체력과 인성, 지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아침 체인지 활동. 실제로 학생들의 자존감도 높아진 모습입니다. 저 작년에 배드민턴을 다 최하 점수를 받을 정도로 못했었는데 계속 차근차근 연습하고 아침마다 나와서 연습하니까 실력도 느는 것도 느껴지고 좀 제가 봐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그래서 배드민턴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국내외 취재 기자들이 머무르던 공간에 들어선 해운대 인지중학교. 한 교사가 하나의 교실에서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준비하는 형태인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는 것도 학교의 특징입니다. 프레스 센터로 싹 이용을 한다고 조경이 처음부터 아주 좋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시안 게임을 끝나고 나서 2003년부터 이 학교가 개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국제 행사를 여기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이 상당히 좋고 넓고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창의적 미래인재를 키워나가는 우리 학교, 해운대 인지중학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최대 진도 3.5 등 19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지난달 30일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와 직장에서의 지진 대비 훈련을 의무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화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지진 발생 시 피해 위험에 놓여 있는 현실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교와 항만, 공항과 병원 등 전국 공공시설 4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에 징후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재난 대비에 지나침이라는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3일 해운대형 스타 점포를 발굴하는 2023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해운대구와 LG헬로비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쟁력 있는 온라인 상품을 선정해 사전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지원합니다. 세 개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스토어 개설부터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한 결과 참여한 5개 지역업체 모두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전국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3일 제34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이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경찰 관계자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사와 유족 인사, 헌화, 추모공간 순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추도식은 지난 1989년 5월 3일 동의대학교에서 열린 입시 부정 규탄 시위 진압 중 발생한 화재로 숨진 경찰관 7명을 기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젊은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만 19세 이상 타시도민 중 부산에서 한 달 동안 살며 여행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부산 원도심을 여행하며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는 부산 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최소 4박부터 최대 29박 30일 머무를 수 있고 팀당 1인 5만 원 이내의 숙박비와 1인 5만 원 상당의 체험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